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컨설턴트 역량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컨설턴트 역량 모델로 CMC 소위 글로벌 컨설턴트 자격증 과정에서 ICMC에서 제시한 역량 모델은 크게 보면 비즈니스 역량,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 역량,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치 및 행동 역량으로 구분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비즈니스 역량이 중요하죠. 여러분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컨설턴트와 전문직이 다르다는 것은 핵심적인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전문직들은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 공급자적 시각에서 고객의 문제에 접근한다고 그랬었죠. 우리 컨설턴트는 어떤 전문직이라고 그랬어요?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고객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우리 전문 지식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 해결, 소유자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컨설턴트는 뭘 핵심으로 여겨야 되겠어요? 역시 비즈니스 역량, 고객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고객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컨설턴트 역량 중에서 비즈니스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의 비즈니스 역량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으로 첫째 시간에는 먼저 우리 컨설턴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고객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고객 비즈니스를 통찰하는 것이 컨설턴트 역량 중에서 제 첫 번째로 중시되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고객 비즈니스 통찰 부분을 첫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둘째 시간에는 고객에게 우리 컨설턴트가 컨설팅 서비스를 잘 제공하려면은 우리 컨설턴트라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시장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컨설팅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컨설팅 비즈니스 통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 컨설팅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컨설팅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그 다음에 외부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여러분 그렇죠? 우리 고객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통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상당히 공부를 해 오셨어요. 우리 컨설팅 비즈니스, 우리 컨설팅 시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컨설팅 산업 자체의 환경 및 우리 컨설팅의 상업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고객의 문제에 접근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에는요, 우리 컨설턴트가 첫 번째로 중시해야 될 게 우리 고객의 비즈니스를 정확히 인사이트를 가지고 통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컨설팅 프로젝트를 내가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내부, 외부적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우리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들을 중시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비즈니스에 대한 고객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 고객이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고객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을 정확히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CMC 고객 이해 부분에 대한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 researches and understand in client business the sector which it operates and the stakeholders. 무슨 얘기냐면요.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고객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려면 중요한 것이 고객이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에 있느냐, 어떤 섹터에서 일하고 있느냐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고객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잘 알아내고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고객을 알려면요. 우리 컨설턴트가 먼저 우리 고객,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언더스탠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이 어떤 산업 부분에서 어떤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고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바로 고객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를 하시죠. 우리가 고객을 알려면 고객이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거기서 어떤 이해관계자들, 소비자들, 내 물건을 사는 사람, 나의 원료를 공급하는 사람, 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종업원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고객 이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아는 것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객을 잘 이해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고객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을 이해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려면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고객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객을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잘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 자료들을 잘 수집해가지고 그 자료를 잘 들여다보면 고객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수집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가 질적인 자료와 양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질적 자료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 고객들, 우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고객이 처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라든지 경쟁 환경이라든지 그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장, CEO는 어떤 사람인지 그 경영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객 기업이 어떤 제품을 시장에서 내놓고 팔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양적으로 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 고객이 그 시장 내에서 위치해 있는지 하는 것을 잘 파악해내는 것은 질적 자료가 되겠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양적 자료가 있죠. 여러분 어떤 기업이든지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다양한 회계 자료를 공시를 하고 회계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회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 고객이 그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양적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고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재무 자료가 있죠. 어떤 기업이든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있고요. 저희 캐시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한 기업들은 공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여러분이 기업 현장에 들어가면 재무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그 기업이 어떤 재무적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재무적인 자료가 많이 있죠.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재미지표 외에 실질적으로 기업 종업원은 어떤 상태이고 CEO는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하고 또 기업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재무적인 자료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회계 자료와 비회계 자료들 있죠. 아까 말한 재무제표 등 이런 것은 회계 자료이기 때문에 회계 자료를 보면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이 기업과 관련해서는요. 다양한 비재무적인 기업이 처하고 있는 경제 관련 자료라든지 또는 증권시장에서 나와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 평가라든지 다양한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많은 연구기관 등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경제 분석 등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분석을 하시고 그 산업을 이해해야 그 고객을 이해해야 고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료 중에는요. 그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어요. 대부분은 1차 자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업 현장에 가서 또는 연구된 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수집한 자료가 되겠고요. 그 2차 자료라는 것은 내가 직접 수집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나 주변에서 이미 컨설턴트들이나 관련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고객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방식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객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관계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고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고객이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고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중요하죠. 고객의 역량을 잘 알아내야 환경 변화에 고객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새로운 환경에서 고객이 과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고객 비즈니스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비즈니스 지식이라는 것은요. 고객의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구조라든지 기업의 절차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내는 거라 이거죠. 그렇게 기업의 내부 역량,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잘 분석해내는 것이 고객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비즈니스 역량,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것도 그냥 이런 정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구체적인 이런 고객 비즈니스 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 컨설턴트의 핵심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께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죠. 우리 컨설턴트의 핵심적 역량이라는 것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론적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방법론 지식을 통해서 고객이 비즈니스를 행할 수 있는 내부적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인지 어디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알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고객 비즈니스 지식을 깊게 들어가고 넓게 아는 그러한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컨설팅, 방법론, 도구, 툴킷, 툴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고객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7S라는 도구가 있어요. 고객
우리 내 컨설팅 대상 고객이 이 레스토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 하고 있는 고객 기업이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구를 가지고 시정을 해봐야 어떤 측면에서 이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은 역량이 있는지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도구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7가지 S로 표현되는데 이걸 가지고 측정해 보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역량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도구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7S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유된 가치, shared value가 첫 번째 S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요. 이 기업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죠? 기업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그 음식을 만드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그 청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이 레스토랑 시스템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작동되느냐. 이게 그 기업의 레스토랑의 경쟁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든지 조직 구조가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직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야 어떻습니까? 상품과 서비스를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에게 경쟁력 있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구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중요해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농땡이를 부르냐 하는 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스텝을 들여다보기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타일. 이 CEO가 어떤 스타일로 기업을 경영하느냐. 예를 들면 아주 독재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직원들의 역량과 직원들의 최적 역량을 발휘할수록 이렇게 발효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것도 중요한 그 기업의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뭡니까? 기준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7번째로는 스킬이죠. 스킬.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7가지의 7S를 가지고 우리 기업을 딱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의 고객 비즈니스가 기업의 역량이 얼마나 수준이 되는 것인지, 과연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인지, 이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 지식을 잘 활용하고 방법론 지식에 의해서 고객의 내부를 들여다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는 컨설턴트다운 컨설턴트가 될 수가 있고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7S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기업이라는 건 Value Chain Analysis. 기업이라는 건 어때요? 제조업 같으면 그 원자재를 납품 받아서 그걸 공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제조 생산 과정에 집어넣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생산 과정에 생산을 해가지고 상품을 생산해서 뭡니까? 고객을 찾아서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것까지 뭡니까? 하나의 전반적인 가치 창출의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컨설팅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만나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분석하고 해결 대안을 주는 이런 가치 창출의 뭡니까?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체인을 거치는데 이걸 분석하는 방식으로 고객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겠죠. 그래서 Value Chain Analysis라는 이런 우리 방법론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들을 잘 활용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컨설턴트로서는 고객 비즈니스 지식을 뭡니까? 잘 배영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고객 비즈니스 지식 중에 또 한편으로는 VC, Value Chain Analysis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Five Forces Analysis 또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가지고요. 그 균형 성과표라는 이런 방법론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PCF, Process Classification Framework 해가지고 기업이라는 것은 그 업무 처리할 때 일정한 프로세스를 쭉 거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내부적 환경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의 비즈니스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때요? 우리 컨설턴트는 열심히 방법론을 공부를 하고, 이 방법론을 고객의 문제에 어떻게 문제 해결에 적용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게 우리 컨설턴트의 중요한 역량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고객 자체가 어떤 섹터에 있는 것인지, 고객 자체가 그 섹터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고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알더라도 고객이 진짜 그 내부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하는 고객의 비즈니스 역량에 대해서 측정하는 게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우리 컨설턴트가 알아야 될 고객에 대한 통찰 세 번째 요소는 뭐가 되겠어요? 그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됩니다. 우리 컨설턴트는 외부 환경도 잘 알아내야죠. 그래야 고객이 그 외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서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 가져야 될 세 번째 하부 역량 중에 하나로 외부 환경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뭡니까? 우리 고객 기업이 봉착하고 있는 뭡니까?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요소, 이것을 잘 알아내는 것이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업과 관련된 외부 환경에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 정부 법이라든지 정부 규제라든지,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하기 참 힘들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부 환경 규제가 없어져야 돼요. 기업이라는 것은 내부 역량을 극대 발휘해서 기업이 최적의 경영 성과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부 환경이 어떻게 이 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우리 컨설턴트의 뭡니까? 역량 중에 하나다. 고객 비즈니스를 통찰하는 역량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객의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서 알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뭘 가지고 알아내야 되겠어요? 우리 컨설턴트는 외부 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론 도구, 이걸 가지고 표준화된 방법론 도구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고객의 외부 환경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론도 다양한 컨설팅 방법론과 도구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요.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는 큰 매크로한 거시환경 분석의 방법론으로는요, 스텝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패스트 분석하면 뭡니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들여다볼 때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을 차근차근 분리해서 들여다보면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외부 환경을 정확히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이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내 기업이 내가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우리 컨설턴트가 잘 변형, 활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외부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매크로하게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비즈니스라는 것은 특정 산업 분야에 내가 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한, 우리 고객이 속한 산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는 것도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산업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 도구들, 방법론적 그 모델들은 다양하게 지금 우리 경영학에서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앞으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제품 수명 주기라든지 시장 수급, 산업 성장성, 경쟁 구도 및 강도, 정부 규제 정책 및 잠재 위협, 전후방 산업 연관 분석 이런 분석 등을 우리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해요? 잘 그런 방법론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뭐예요?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뭡니까? 컨설턴트 역량이 되는데 시장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고객을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느냐,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떤 이슈에 처해 있느냐, 이게 바로 BCG 또는 G 매트릭스 같은 이런 모델들이 컨설팅 툴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 경쟁자들은 어떤 경쟁자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3C나 5forces 같은 이런 도구들이 여러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밸류 체인 어널리시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요새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가치 창출의 뭡니까? 체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잘 해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 기업의 외부 환경을 알아내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는요, 우리 컨설턴트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첫 번째 역량으로서 우리 고객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컨설턴트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때 우리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